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경산은요, 삼한시대부터 이 지역에 압도국이라는 소국이 생겼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 서기 642년에는 이곳이 신라에 합병되었던 압도국의 후예들, 즉 그들이 살았던 고장이 암양주라 해서 경산 일대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산 속의 암양, 암양 속의 경산, 경산 속의 자인, 자인 속의 경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인 지역의 향토 사학가이시고 또 자인면 번영회 회장, 그리고 경산시 번영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박성표 선생을 이 시간에 초대하였습니다. 박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날씨도 쌀쌀하고 이런데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 망중유화이다 해서 바쁜 중에도 항상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은 옛날 압독이란 적은 나라가 있었던 고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압독이 신라의 서기 100인년에 합병되고 이후에 대야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642년에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 군주로 나오면서 암양주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고 김유신이 여기에서 한 4, 5년간 그 지역의 그 청장년들을 훈련시키고 또 화랑 연무장을 만들고 또 여기서 훈련시킨 병사들을 대야성 탈환에 투입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야성을 다시 탈환하고 또 서기 661년은 백제를 함락시키고 668년은 결국 삼국통일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암양이 바로 이제 김유신 장군이 오셔가지고 삼국 통일의 터전을 마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이 경산, 지금의 경산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전적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의 암양주 그 속에 또 자인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비록 그 당시에 그 현의 이름은 뭐 노사환이 뭐 화현이 이런 예. 식으로 불분명한 그 현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자인현의 역사의 변천은 우리 지역의 향토사가로서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인은 우리 경산에 현재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하양현, 경산현과 더불어서 네. 가장 자인현이 현세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됐습니다만은 네. 현재 자인남산 용성면 그리고 진량면 일부, 네. 암양면 일부, 네. 그다음 현재 경산시 동부동 일부 네. 이렇게 해서 자인현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현시도 컸고 한데 아까 방금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참 너무 오래 경주부에 속해 있던 현이 되고 또 그 전에 복현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으로 그렇습니다. 있다가 네. 그 와중에서 핍박도 많이 받고 했는데 오랜 그 선사시대부터 네. 역사를 보면은 우리 자인이란 이 지역의 현은 아주 역사가 깊고 예. 또 경주부에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고 그랬던 건데 네. 지금 이제 역사적 어떤 현장을 지금부터 한 30년 이전만 해도 자인현 일대에 수많은 그 지성묘들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보면 선사시대 때부터 자인 일대 지역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았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죠. 예. 거기를 조금 더 보태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김 박사님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네. 우리 현재 고인돌이 네. 고인돌을 성격은 옛날에는 재단 역할도 했지만 네. 또 무덤 역할도 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분포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특히
용성 고원들 지금은 거의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뭐 농경지 정리 관계 또 그다음 지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귀중한 문화재들을 모르고 파손시켜가지고 지금 없어질 게 지가 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용성 일부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제일 큰 게 예. 평기 1위에 가면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그렇습니다. 봐서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 경산시의 남천면 쪽에도 있고 네. 신량 쪽에 와천 쪽에도 많지는 않아도 네. 그래도 조금 분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용성면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듣자 하니까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지금은 그 일광리가 있는 용성면 일대의 경기 정의를 배경으로 시행하면서 예. 거기에 그 농지에 있던 큰 바위군들을 뭐 전부 수로 뚜껑도 쓰고 뭐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네. 제가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80년 이전일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고용도를 지표 조사를 한 일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헌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뭐 자인 지방의 전설에 의하면은 거기 떨어진 돌들이 그 자인의 한 장군이 성을 샀는데 필요한 돌을 던졌는데 그 중간에 멀리까지 가지 못한 돌은 그 더 위에 떨어졌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전설이지만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전설이 생성되었을까요? 글쎄 그거는 참 뭐 옛날 사람들이 뭐 보기 좋게 한 장군의 위대성을 네.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네.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박성표 선생 말씀처럼 그 한장군이라는 존재가 자인은 대단한 큰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인을 구한 그 역사적 인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예. 그 점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자인의 그 역사가 선사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예. 존속했다는 것을 예. 그 고인돌의 무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인은 나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적은 현 구역인데 옛날은 그걸 두고 오사화라는 그런 신라시대 때 이름이 있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뒤에 가서 그 문제도 좀 보태해 주시고 그렇다면 고려 시대에 와서 현종에 대해 이르러서 자인현이 경주 부의 속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속현이 되었을 무렵에 자인 지방 사람들이 다시 복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그걸 일부 소개를 한다면 한 말씀 더 그 해주시죠. 저는 기록에는 많이 남아 있고 그 네. 수차례 걸쳐서 네. 중앙에 그 복현을 위한 복현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현이라는 이야기는 참 지금 이야기하면 잃어버렸던 땅을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경남 그 울주에서 또 이런 보면은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자인현이 복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하양현도 복현에 있었고 네, 경산현도 있었는데 그렇죠. 유독 자인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두사철에 걸쳐서 상소를 하고 했는데 백염이라는 우리 그 자인현 옆에 있는 마질량현 출신입니다. 네. 구사국 출신인데 예, 예. 그분이 본격적으로 상소 활동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경주부에 속하면서 경주부의 관리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세금 포탈과 네. 또 이런 과중하게 그 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수탈당하고 뭐 선조들 역시 또 부녀자들끼리도 까지도 많은 고용을 치르는 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 전하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당시 복현 운동에 참여했던 그 지방 그 유생들이 경주 부윤에게 호출돼서 호된 매질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경산의 내고장 전통이라든지 경산
에서 발행된 여러 책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인 엽지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호된 매질을 하였다는 것은 경주 부윤이 결코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주 부윤만 허락을 했으면 나라에서는 중재를 할 수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폐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복현 운동에 참여했던 분의 그 지역민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한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를 입었다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중앙상수에 토해가지고 학대 배겸이라든지 그 일파들이 네. 많은 고초를 겪었지 결코 그 당시에 복현 과정에서 네. 경주부의 어떤 세금이라든가 뭐 어떤 지역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한다든가 그런 네. 부분이 있었지. 예. 실질적으로 그 복현운동을 한 사람들이 경주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질을 당한다든지 그런 고초를 겪은 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복현 자체에서 큰 피해 입은 지역민들의 어떤 사례는 뭐 현재까지 이제 절성되는 어떤 그 문헌들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인의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숨은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잠깐 그 박 선생이 지금까지 연구한 것 중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든지 밝히고 싶은 것이라든지 이런 숨은 이야기도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자인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더라도 네. 조그만 한 면에 네. 그 무형문화재가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곳이 자인만한 고장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를 자인을 문화의 고장 자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 자인 단오제 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역사적으로 밝힌다면은 예. 우리 역사가 자인 역사 현에 대한 역사가 훨씬 더 꼽히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인의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자인회는 그 민속으로서 전국에 뭐 두 번째 바라면서 할 정도로 단오에 대한 행사가 예, 크게 맞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오 속에 한장군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오와 한장군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자인 단오제는 네. 우리나라 전 경북 각지에서 퍼져 있는 단오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동구 예지 성남에 보면은 민속 질박 유 나대지 유풍이라고 네, 선물에 그렇게 있죠.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문헌에 의하면은 질이 좋은 풍속이 그 자연에 있었다. 네. 그러면은 예. 신라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신라 나대지 유풍이니까. 예.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뭐 신라 말 고려 초 나여지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네.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인 단오제는 왜 자인 그러면은 방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장군과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한장군은 우리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도천 산성에 네. 왜구들이 침범해가 있었는데 그 왜구들이 밤낮으로 자인에 내려와서 업으로 내려와서 고을민들을 괴롭히고 네. 수탈하고 하는 걸 겪다가 못해서 네. 자인의 그 당시에 한장훈이라는 사람이 거사를 꾸미고 해서 그들을 유인해서 섬멸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을 후세 사람들이 참 공을 못 잊어서 네. 그분을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는 날짜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숫자적으로 1, 2, 3, 4, 5는 양수고 예, 그렇습니다. 6, 7, 8, 9, 10은 성수인데 5월 단오날이라고 하면은 5가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가장 성수가 왕성한 날, 그렇죠. 기운이
태양이 그날- 가장 사람 모여 예. 가까운 그런 그래서 단오날을 정해서 한장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그러니까 바로 자인 지역의 전통적인 단오 풍습은 예. 뭐 결론적으로 한 장군의 어떤 그 지역 그 의병 활동과는 예. 그 무관하지만은 예. 한 장군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단오날에 지냈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오제와 한장군제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자들은 모두가 단오날에 그 한장군이 그 도천산에 응거해 있는 그 왜군들을 불러내서 섬멸했다. 그리고 참여석에서 목을 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모두 섬멸했다 하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칫 잘못된 오해. 예, 자칫 이게 잘못 대를 이어서 전선된다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도 역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 사가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고 또 비근한애로 단오의 기원은 중국 초나라에서 생겼습니다. 예. 거기에도 구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론이 그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았어요. 구론이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 학자인데 머리도 좋고 한 분인데 시기를 받고 구론이 그 모함에서 억울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명나수라는 못에 자살을 했습니다. 투신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있던 그 중신들도 차마 그래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반성하고 심지어 그 초안까지도 나와서 그 구론의 시신을 물고기가 뜯어먹지 못하도록 하라 해서 찰밥에다가 연잎을 감싸서 뿌려준 날이 단오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단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단오의 고유 풍속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 고문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이 단오 신앙에 포함된 그 하는 전래된 그 형질입니다. 그래서 자인도 아마 그거를 가급적이면 한 장군의 그 여러 가지 그 우국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아마 단오를 선지가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인 단오에서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뭐 호장굿이라든지 예. 또 그 밖에 뭐 팔광대 놀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그 이후는 또 오후에는 뭐 큰 줄 다리기 뭐 이런 것도 했다 하는데 예. 거기에 또 이야기를 좀 보태 주시죠. 예.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한 장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 그 원우의 제사를 지냈는데 네. 그 지내는 날이 단오절이다. 네. 그래서 자인 단오제로 네. 명명이 됐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오 때 행하지는 현재 이른바 여원무, 예. 큰굿, 네. 그다음에 대제는 이제 그 한장군께 드리는 제사고, 네, 그렇겠죠. 그다음 여원무는 네. 그 당시에 한 장군이 도천사성에 기거했던 왜구들을 유인할 때 네. 추었던 춤. 그 여인이 둥글게 그 원을 그리면서 춤을 췄다 해서 예. 여우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그래서 단오에 전선되는 선언 내용과 같이 여장을 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여장을 할 때는 왜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원을 그려가지고 모형식으로는 했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우무 춤사위가 예. 우리가 무예물을 본떴다. 그렇죠. 그럼 무예물한 것은 원효 성사가 그 당시에는 원효 스님이 파괴성으로 있을 때 네. 민중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모양 없이 네. 함께 어울려서 춤추었던 그 제자들이 가서 그렇죠. 둥글게 예, 이렇게 예, 예. 마당구 다듯이 예.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 둥글 원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뛰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흔드는 부분도 있고 네. 그것도 앉아서
쉽게 말하면 엉덩이를 흔드는 그런 춤도 있고 네. 이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정형화돼가 내려온 그건데 네. 그걸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장군이 이 서고 추었던 꽃춤 꽃관 그거는 한 8척 정도 넘습니다. 네. 예. 거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무희들이 가장에서 추었던 춤은 꽃도 작게 만들어 가지고 들고 춤추던 그런 게 있고. 그럼 결국 꽃은 그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예. 만드는 위장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단오 때 행해지는 가운데서 처음 복원했을 때는 있었는데 네. 그 여인네들이 춤을 추면서 했었던 품었던 칼 한 30cm 정도 네. 되는 네. 은장도보다는 좀 크겠죠. 네. 그런 것도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칡거물 네. 칡거물 해가지고 외부들은 같이 예. 한 장군과 더불어서 같이 네. 섬멸하는데 협조했는 그 장면이 칡거물과 그 비수 저 칼을 요 부분이 지금 공연에서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속히 원형 보존하는 의미에서도 그것이 복원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그 이제 박 회장께서는 그 빠진 부분을 빨리 복원해서 그 포함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춤사위 같은 것도 좀 잘못된 거. 이 하나의 그 춤사위를 바라다 보면 스토리텔링 하면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 끊어진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빠졌거나 안 그러면 왜곡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잡는데도 우리 박 회장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참 크네요.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년간 또 자인단호 한장군 놀이 보존에 또 이사도 좀 맡아 계시고 그동안 자인단호 그 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정수장 뭐 박인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고 이렇게 해서 또 뭐 그 관계에서나 어떤 지적이 있으면 설득시키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원무, 자 원무이란 것이 이게 신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쟁이고 그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어떤 형식도 갖춰졌지만 신라 때는 원무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그 안양 그 선화리 같은 데서 보병들이 그 군사를 내보내면서 그 위로하기 위해서 춤을 췄다는 그런 또 선화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 군주로 있을 때 군사를 축조시켰던 예무장이 모두 4,000평씩이 세 곳에 있습니다. 예. 그 형식도 전부 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시대 와서 이순신 장군이 적을 유인하고 적을 또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관광수월래 같은 춤을 추게 해서 왜구를 뭐 유인 또는 겁설 묵도를 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래는 요사이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소풍 가면 뭐 손수건 돌리기를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빙글빙글 돌리면 두 개 나놓고 예. 그 못하면 잡아버리고 예. 지고 이기고 예. 뭐 어떤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중심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인에서 그 어떻게 해서 그 연무와 같은 그런 춤이 형식화되었는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 그 춤이란 것은 예. 우리가 춤, 예. 굿, 예. 이것들 놀이 예. 이게 전부 다 같은 용어 같은 뜻이거든요. 예. 놀이나 춤이나 예.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예. 굿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외구를 유인할 때 네. 추었던 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흔들고 해가지고는 그게 쉽게 유인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히 도천 옛날에는 그것도 팔광대에서 나옵니다만 갑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산가에 산치거리 이런 말이겠지. 네.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도 있어야 위에서 보면은 잘 보일 거고. 그래서 원을 그리면서 추었던 춤이 맞고, 또 그다음에 원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춤 사이에서 나타나는 원도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머리에 꽃과를 썼기 때문에 그 관을 둥글게 했기 때문에 또 둥글게 돌리고. 예, 어. 여원무 예, 그렇게 됐을 그러니까 것으로 생각해요. 또 일각에서는 그 한 장군이 왜구를 유인했던 장소가 버들지다. 예, 예. 그래 이제 버들지가 둥그러니까 그 버들 뚝하고 이쪽에 뒤 호안까지 두 둘레로 해서 의병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춤 자체가 둥글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직구문 산업화 영향을 해가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버들못이 아깝게도 없어졌습니다만은 버들못이 그렇게 크고 둥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천산 절악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요즘 말하면은 천봉답 뭐 이래가지고 비가 와야 농사 짓는 그런 작은 논. 그러면 박 선생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버들지가 없었더라도 그 이제 들판에서 했더라도 원물은 여전히 쳤을 것이다. 그 있었다고. 그런 주장이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 원무와 또 관계해서 등장했던 학교 한장군 예. 경산뿐만 아니라 자인 지방에 남아 있는 기록에 보면요 실명화되어 있습니다. 한장군이 맞습니까? 도대체 그 한 종류가 맞습니까? 오늘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한 종류라는 이름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네. 한이란 글자가 네. 또 뒤에 장군이라고 붙으면은 네. 이게 아주 큰 장군이고 위대한 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크다, 밝다, 높다 이렇게 한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갔다면은 우리가 건국 신화에 나오는 환웅 네. 이 밝을 환 네. 한자로 다 이해가 되듯이 이 한장군도 그 당시에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김 박사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정립이 안 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덕관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때 수많은 그 성이 없고 심지어 보면은 우리가 왕의 혀끝에 시조부터 붙이던 사람 거기도 거서관, 마립관, 차차홍 이런 식으로 붙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큰 인물이더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다음 성이 예. 그리고 또 우리 자인이라는 지역이 작은 소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고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크고 자인을 구했기 때문에 큰 장군이지 그게 실존 인물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일각에서 또 특히 교수님들 연구하면서 하는 그런 이름은 종류라고 불리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 예. 그럼 박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의 뭐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최고라는 의미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장군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어떻게 기록이 분명하지 않았어. 분명히 사람 이름은 있을 터인데 그게 이제 전승 과정에서 이제 통로 자체에서 이제 예. 단순히 한장군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인지방의 그 한종류라는 이름이요. 지금요 사당이 한장군 사당이 지금 5개가 6군데가 있죠. 예, 자인 있습니다. 구역 내에.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한묘에서는 잘 모르겠고 원당이라든지 용성 그 대동이라든지 또 예. 부위라든지 몇 군데 찾아가 보면요 아직까지 그 사당이 문을 열면 위패에 한종유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현재 한정문 원로를 모시던 사당이 예. 자인에도 2군데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질량 현재 행정으로서는 네. 질량인데 네. 질량 가면은 마곡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용성 가척 예. 산에 있고, 예. 그 다음에 대종리 예. 지금은 그 청도 쪽으로 가는데 예, 대종 그 예, 경계선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들법판에 있고 예. 있었고, 나머지는 용성 송림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육동 당리에도 있었고. 용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폐철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네, 네, 없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면 위패가 종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종류라는 그때 이름은 위패가 뭐 100년, 200년 전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그 쓰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네, 거의 대부분 걸렵니다. 10년 그래서 이게 한종류라는 이름을 했지. 그 지금 우리 업지에서도 황기식 씨가 지은 업지가 상당히 그 고정적인 가치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한 가지 좀 섭섭하달까 좀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록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 외에도 그 성재 선생의 그 실기에 보면 물론 후손이 적은 겁니다. 예. 성재 선생하고 전혀 그 뜻하고 관계 없겠지만은 성재 선생이 자인단으로 가셨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적어 놓으니까 아마 혼날 적으면서 한 장을 해놓고 종류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 기록에. 그렇다면 물론 그게 1592년 그 당시에 적은 글은 아닙니다. 1800년도, 1700년 그 시점에 초반하고 중간하고 하는 책입니다만은 거기에도 이름이 있고 또 지금 그 경산의 시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 종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종규라는 인물은 그 역사 그 어느 곳에 봐도 자인 지방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제가 오늘 그 방금 김 박사님 말씀한 대로 성재 선생 실기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한번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종류라고 적는 거 아니고 그 당시에도 최문병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도 종류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름은 사실은 모른다. 실기, 혹, 종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류라고 전에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실명은 저런 생각을 인정을 안 한다는 뜻으로 또 그 문제는 그좀 이렇게 하고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일이고 만약 한종이가 맞다면 실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이후에 청주 한씨들이 대정부를 만들 때 그 한종이라는 이름을 써서 자인 버들기에서 뭐 이래 했다 그래가 그게 자인 단어가 되고 뭐 이렇게 검은색이 어떻고 그런 기록을 넣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명도 보면 도천산 글자도 잘못 쓰고 길도자 써놓고 이렇게 써가 잘못 썼는데 어째 그런 기록들을 자인에 계시는 그 예양민들이 좀 이래 지적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적은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했는데 그 한시 문중에서는 보면은 또 우리 선조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사랑거리로 적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대주 유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자신들이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俗학을 또 전공을 하고 민俗학자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여러 가지 불분명함이 많다 해서 제가 그 자인단어 관계된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한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자인 지역의 그 애착심을 가진 지방민들이 좀 더 깊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고 또 이 자인이라면 그 하양 다음으로 인물이 제일 많이 출연했던 그런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조선시대 인물만 좀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랑만 하세요. 그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인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게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근세에 네. 들어가지고 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선시대의 큰 인물이라면은 그 이곳을 거쳐간 경주태식입니다만은 회제 이현적 선생도 이 고향을 거쳐갔고 또 그 위에 조선시대보다는 더 앞선 인물들이 원효, 설총, 일현 이런 3대 성사로 일컬어지는 이분들이 우리 경산 출신이고 또 그중에 경산이라 하지만은 그분들이 바로 자인현 출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 중기에 내려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성제 최문병 선생, 그다음에 최근에 근대 와서는 또 유명하게 한 뭐 장덕도 선생이라든지 문학가 예.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런데 우리 자인현을 따지면 아직까지 그런 게 우리 경상 문화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에 대한 속된 말로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한 소홀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대사 인물로서는 뭐 예. 실현계의 거두도 있었고 예. 또 뭐 군 출신 장성도 예,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인 현역에서는 임나 때 많은 의병장들이 출연을 또 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임난 당시에는 뭐 대표적 인물이 자인 현역에는 성제 최문병 선생이 뭐 노병대장으로 또 출연을 하셨고 지금은 용성 지역에는 그 최철견 가문의 예. 아들 혼자까지도 예. 하셨고 그 옆에 또 죽은 주포 선생과 같은 분, 예. 또 자인 우록동의 김우용 같은 분 예. 등등이 엄청나게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경주에서 증거해온 이성정 선생, 예, 이성 관람 이성정 선생이 무려 78의 그 임난을 맞아가 창의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경주에 가면 그 창의비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점은 뒤에 가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최문병 의병장의 항쟁사에 대해서 그간 여러 해를 거쳐서 연구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 실적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재 선생 그 실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네. 최근에 번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석문이 달려가 나왔는데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소설처럼 그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장 보기 좋게 임난 이순신 장군의 임난 일기처럼 난종 예, 일기처럼. 그래서 그걸 날짜별로 하고 이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네. 또 옛날에는 우리 한문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한자를 조금 해석하는데도 유의를 해서 그걸 후세들이 가장 보기 좋게 또 이해하기 좋게 제가 지금 다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 책을 발간할 때 1980년도에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서문도 받고 또 뭐 발간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한 구절이 되는 게 정약용 선생이 쓰는 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은 그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계실 때 그때 벌써 요즘처럼 이런 책을 만들기 전에 서문을 받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그 가치가 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문을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후손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한번 검증해서 좀 적어달라 이러니까 몇 번은 사양을 했다. 그런데 후손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사실 그 일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탐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거든요. 다산 선생이 그때 찾아갔을 때도 71세였습니다. 남겼기 때문에 그 성재 선생에 대한 기록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재 선생에 대한 애우도 사실 좀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성재 선생을 모시고 있는 그 서원이 용계 서원이 있는데 용계 서원도 가면은 지금 너무 자리도 좁고 또 그러고 우리가
입는 때 이렇게 고원한 의병장을 모시기에는 너무 소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임진년에 후손들이 안동에서 한 모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손들이 모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신문에 어떤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차제에 우리 최문경 선생도 역사적으로 현장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관계 행정당국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 경주에 가면은 장군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과 관계되는 분도 경산에 요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분은 동상까지 씌웠습니다. 아. 비용을 16억이나 더 내가지고. 예. 그분이 경주 채수에서도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아직까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박성표 선생이 지금 나름대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과 또 같이 연결하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예. 앞으로 좋은 그 고정 자료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자인 복설 운동이 그 끝날 무렵에 조선 인조 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637년에 복현이 돼가 임선백 현감이 최초로 오셨는데 예. 그 직전에 복현 운동에 그 참여했던 취죽당 김응명이라는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고 방위국 선생이라든지 예. 등등 많이 있는데 취죽당 김응명 선생은 그 집안에서 용성면 덕천리에 보면은 남천성원이라 해서 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앞전의 인물들을 자인 현역에서 배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배양하는 없죠. 없습니다. 뭐 이런 점도 자인의 뭐 사당을 지었다든지 뭐 아까 단호 이야기하셨는데 단호제를 지낼 때 그 옆에 사당을 지어가지고 자인 복수의 큰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예. 그걸 뭐 지금 시중당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를 지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뜯어보고 있는 것은 지금 개정숲이라고 유명한 숲이 있습니다. 개정숲 그 한정문 묘소 올라가는데 이 좌측에 보면은 피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흩어진 피석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그렇게 피석을 정리해놓는 현단이 또 잘 없을 겁니다. 네, 저도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다른 지방에 비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방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길들도 마련해야 될 것 그건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예, 그 박성표 선생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유, 별났습니다. 그 자인의 아직까지 그 문화력은 뛰어났다 할지라도 앞설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성표 선생이 이왕지 그 팔뚝 덮고 윗몸 그 어깨까지는 다 옷을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이래 잘 그 위에 어른들을 협찬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와서 물론 그 경산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뭐 그 경산학회에서 또 같이 참여하고 해서 경산 역사 알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인 현역 쪽에서는 우리 박성표 선생이 그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역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거기에 대한 또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인 지방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차적으로는 자인 현이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오늘까지 오늘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주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단호라든지 최문병 선생님이라든지 그 이성정 선생님이라든지 관람성 관계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조국 서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설총 선생을 모시는 도동서원도 있고 이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도동서원 옆에 가면은 우리가 그 가지 못해서 있습니다만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도 최근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현을 모신 우리 경산이 또 특히 자인이 네. 가져야 될 앞으로의 과제는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또 좀 현창 사업도 하고 우리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으나 우리 김 박사님 같은 분이 더 연구를 하고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뭐 근래 와서 지난 2월 1일 날 제가 그 관람 이성정 선생의 선비 정신하고 그분의 트라우마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시간이 부족해서 그 모두 하지는 못하고 논문만 한 편 사실 나머지는 남기고 그 글을 통해서 이제 모두 이제 이해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관람 이성정 선생이 사실은 경주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 자인도 경주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경주의 그 송하촌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 만년 가마 40대 이후를 예. 40대 이후에 금악산으로 언도했다. 그 금악산이 어딘가 하면 지금 용성면 외촌리 뒷산이거든요. 예. 그 산에 언둔해서 자기 집을 지었는데 집이 아니 흔적이 집이 그때 집터가 남아 있고 현재도 거기다 조그마한 사당을 지어놨습니다. 예.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늘 수확했던 관람대 거기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후학들이 위패를 씌워뒀는데 지역 유생들이 위패를 빼던지고 그 회재 선생 위패를 봉헌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문중에서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후학도 여러 번 같이 배양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토 사학가로서 한 말씀 그 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참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는 그게 관람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 이름이 관람이 서원이기 때문에 관람 선생을 모시고 또 더불어서 회재 이영정 선생을 모시는 걸로만 알았지. 관람 선생이 완전하게 배척된 가운데서 회재 선생만 모셨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알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람 선생님이 그 회재 선생을 거기에 모시고 관람 서원을 짓고 모시게 된 것은 그야말로 관람 선생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상했던 회재 선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회재 선생님 역시 경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원을 짓고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손들이 또 더불어서 관람 선생도 같이 했던 것을 어떻게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람 선생을 배제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참 부끄러운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배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중에서나 관계되는 유림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의논해가지고 하루속히 관람 선생을 이성정 선생님을 거기에 모시고 배양하고 우리가 참 회찰했던 그 부분을 정중하게 사과드리는 계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저도 내내 1시간여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가슴에 아팠고 그 어떤 90여 편의 논문을 제가 연구하고 집필을 하면서도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7편의 시필을 그 암벽에 남겼는데 그 시비마다 뭐 돈을 내면서 좀 깨버리고 했는데 참 지식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그 역사의 현장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관람서원이라는 곳은 있다는 것이죠. 그 관람서원이 이제 어제 회재서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관람 선생을 기리는 또 관람 선생의 묘소가 그 외촌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분은 바로 자인 현민이라 옛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그 트라우마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그 상처를 우리가 현대인들이 풀어주고 또 그분의 일상을 재조명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입장들을 충분하게 우리 박승표 선생이 고려하고 또 이런 일에 앞장서서 참여해서 자신의 역사 또 자신의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도 더 추원해서 현대인들이 그걸 이해하고 같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동참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잃어버린 것도 찾아야 되고 네.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온전히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발자취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역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문화가 뭐 별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네.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살아온 자취를 보존하고 기록하고 물려주는 것이 역사인데 앞으로 김 박사님 많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든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승표 선생도 자연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의 한 장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향토사 발굴에 힘들지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자리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